안녕하세요. 부동산 진품명품의 송군입니다. 12월 셋째 주 부동산 주요 뉴스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199가구의 주거시설을 조성한다는 뉴스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으로 해서 임대주택 29가구를 포함해서 주거시설 199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도 가결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구로역 일대의 옛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지하 4층과 지상 17층의 규모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질 예정이라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합정 당산 이수 논현역도 추가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강북구 삼양사거리, 마포 공덕, 강동구 둔천동역을 선정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4곳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20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매년 20곳 이상 신규로 선정을 해서 2027년까지 약 100곳의 인허가를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한 곳당 주택 200호와 또 공공시설 등을 공급해서 2027년까지 도시명 주택 2만 호와 공공시설 20만 제곱미터를 공급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전세 시장도 2년 만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는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또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임차인을 찾으려는 공급이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 2년 2개월 만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년 만에 공급이 더 많아진 서울 전세 수급지수 그래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전셋값 안정 조짐,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금 3만 900여 건으로 올해 지금 연중 최다를 나타나고 있고요. 2년 6개월 만에 공급이 수요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가 지금 하락세로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또 이제 임대차법 2년 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제 전세들이 많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그래프인데요. 전세가가 이제 내려오고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매매 수급 지수도 100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연관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기도 광명도 3억 원이 빠졌다. 수도권도 집값 하락 확산되고 있다. 대출 규제, 세금 부담, 금리 인상 등이 겹쳐서 급매물들이 늘고 미분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수요가 빠르게 줄면서 전세가 약세로 돌아서고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특별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으로 대구, 세종, 광명, 또 광양, 포항 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84제곱미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8일에는 12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됐는데요.
작년 10월 같은 물건의 26층이 기록한 신고가는 14억 7천만 원으로 무려 2억 2천만 원이나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 외곽 집값 꺾였다. 경기도 화성, 동두천 하락거래 속출.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매매값과 전세값이 상승폭이 둔화 또는 하락 전환되었다는 기사이고요. 대출 규제, 금리 상승, 종부세 인상 등으로 인한 세 부담 등으로 아파트 급매물이 나오고, 급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직전 실거래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하락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찬바람 부는 대구 분양시장.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제 소식입니다. 아파트 3곳 대규모 청약 미달. 대구 3곳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을 했는데 84A형, 약 아파트 한 34평형 기준으로 공급 가구 절반을 간신히 넘겼을 뿐 나머지는 13에서 21% 수준의 청약률을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강원과 제주는 비규제 지역과 청정 효과로 인해서 또는 풍선 효과로 거래가 많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나 매수세에는 외지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강원도가 14,191건, 제주도는 2,946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와 38% 급증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로 해석됩니다. 다음 뉴스. 이처럼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업용과 업무용 부동산이 역대 거래량이 최고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5대 광역시 거래량이 5.1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대 광역시의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5만 1,151건으로 나타났고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가깝고 GTX 확충 돼 있는 4차 사전청약 고양 창릉이 관심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번 12월 달 아마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4차 사전 청약이 고양 창릉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양 창릉 지역의 위치 및 개요를 나타내는 지도이고요. 약 1,700가구의 고양 창릉 분양이 이루어지는데요. 4차 청약 대상지 중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주목하는 고양 창릉 지역입니다. 서울 은평구와 강서구에 매우 가깝게 인접한 데다가 또 정부는 수도권 서북부 경제문화 수도로 이 지역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창릉지구에서 공급될 물량 1,700가구에는 공공분양주택 1,100가구, 신혼희망타운 60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 내년부터 2단계 DSR이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원래 계획대로는 내년 7월부터 집값과 상관없이 총 대출액 2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 또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6개월을 앞당기고 3단계는 1년을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단계 DSR 규제는 2022년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6개월 앞당겨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3단계 규제는 2023년 7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2022년 7월로 1년을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김포공항 서남권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3조를 투입해 미래형 교통허브로 조성한다는 기사입니다. 국토부는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총 32곳을 선정을 했고요. 특히 정부는 서울 강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에 총 3조 원을 투입하여 김포공항 일대를 서남권의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간선 급행버스,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 시설과 함께 항공 관련 업무, 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 사업 시설을 조성하고 이 지역의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한다. 또 미래형 교통 허브에 구축되던 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 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4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2만 9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 부동산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